진짜. 여기에 빠지고 싶다. 진짜 여기에 빠지고 싶다. 초창기에 오령차 한 개 맞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오령차 심사할 때 관능평가, 심사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오령차는 이걸로, 오령차 제외한 나머지 이걸로. 근데 오령차도 이걸로도 할 수가 있어요. 향이 다른 세 가지 차, 똑같은 분류의 차를 마셔보는데요. 위로 올라오는 향기만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 도대체 어떤 향일까요? 이렇게 마시는 거는 심사평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뜨거운 거에 지금 예열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 향기를 한번 맡아봐 볼래요? 네, 어때요? 약간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첫 번째 게 향이 너무 좋아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조금 약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고급차의 특징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맛이나 향기나 부드러워요.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그걸 느껴주면 돼요. 은은하다, 안 은은하다. 진짜 향기로워요. 이야. 이제 미친다, 죽인다. 이 행복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 그래서 꼭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랬던 게 이런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향. 향만 맡아도 알겠다 싶은,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5g에 2분 동안 했어요. 약간 구수한 맛이 강하죠, 그죠? 쓴맛이 좀 강하고요. 환상적이라서 이 차를 좋아하는 멤버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거는 중국의 10대 명차 중에 하나예요. 역사적으로는 내려오는 10대 명차. 중국에는 10대 명차 중에서도 지방의 10대 명차가 있고 현대 근대적인 10대 명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10대 명차인데 이쪽 지역에서는 그 오룡차, 철가늠차도 있고 또 민북에 가면 무이암차도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봉황단총이란 것만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 광주 조주의 그 봉황에 어동산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봉황단총의 생산지인데 꽃향기 같은 어떤 난향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혹시 치자 알아요? 치자 이름만 들어봤어요. 차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가격에 매달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또 차를 너무 이렇게 띄워놓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데 가끔씩 이럴 때는 이게 너무 부정할 수는 없구나.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하나는 압사향이라는 거, 오리똥향.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방홍. 내가 가장 좋아했었던 동방홍이고 첫 번째는 황지향. 편안하게 쉽게 봉황단총차를 마시려면은 나는 그냥 가격 대비 황지향이 좋은 것 같더라.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누구나 마실 수 있다. 근데 동방홍은 쉽게 마시기에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버겁죠.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그 다음에 압사향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비쌌거든요. 적어도 내가 99년도 광주 조조에 갔었을 때는 진짜 압사향이라고 이렇게 좋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압사향이 뜨기 시작했는데 이 압사향이 뜨지 않았었던 이유는 어쩌면은 그 생산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였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지금은 와서 가짜 압사향도 많아요. 이 압사향을 맡아보면은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향이 압사라는 그 오리똥향, 오리똥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여기에 빠지고 싶다. 여기 코를 콕 박고 있으면은, 지금 첫 번째 향은 약간 고소한 향이 조금 많았어요. 이거는 봉황단총 황지향이라는 차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향이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우유 같은 달큰한 향.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난향이라고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난향이라고 하지만 이 생산 지역에서는 이것을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치자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치자향이 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난향이라는 말을 쓰고 향기가 그윽하다 이런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 이제 많이 쓰는데 두 번째는 동방홍, 세 번째는 압사향이에요. 요즘에 와서 많이 부각되는 이 압사향인데 압사향은 어떤 향이냐면은 난향에 강한 향이 더 있었었다. 얘가 가장 향기가 작은 거고 그냥 구수한 향기, 이제 어떤 난향기가 약한 거고 여기는 굉장히 난향기가 그윽하고 풍부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난향기에다가 강한 아몬드 같은 그런 달큰한 향이 또 하나 있었었는데요. 점수를 친다 하면은 이 압사향이 난 개인적으로 향이 더 많이 풍부했었다. 근데 맛으로 봤었을 때는 진한 듯이 다 순한 맛이었었지만 부드러운 맛은 동방홍도 상당히 괜찮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기로서는 나는 압사향을 더 주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래를 잠깐 한번 얘기 한번 해드려 볼까요? 아까 중국 광주 조주라고 어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동방홍은 그 전에 이제 1946년도에는 이 동방홍이란 말이 아니었고 단수엽이라고 해갖고 차 이파리가 모여 있다 해서 단수엽이라는 말을 1946년도에 문헌에 나와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 거기 가서 차 장사를 하면서 이 맛이 굉장히 좀 독특하네 해서 바이 암자에다가 바이 위에 진주라는 말을 써갖고 암상진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1969년도에 문혁에 어떤 조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쨌거나 중국은 동방의 최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동방홍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름이 동방홍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황지향하고 이 동방홍은 향기 종류에서 황치향에 속해요. 이쪽 생산 지역에서는 황치, 치자의 치자를 황지향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책에는 황지, 가지 지자를 써요. 그 어동산의 봉황단종의 차나무 품종이 38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종류별로 본다 하면은 향기로 분류를 하는 것은 한 17가지 향기가 나올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얘는 황치향, 치자나무에 그 향이 난다 해서 이제 황치향인데 황치향에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70향 종류가 있어요. 황치향으로 치자향으로만.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또다시 자스민향, 그 다음에 아몬드향 또다시 이제 분류가 나가는 건데 어쨌거나 그 향기의 분류로만 17가지, 황치향의 분류로만 71가지. 어마어마하죠. 황치향에서도 얘는 황치향, 얘는 약간 고소한 향이 황차라는 거거든요. 황치향에서도 얘는 황차향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아몬드 향으로 이제 분류가 따로 나와요. 압사향은 진짜 이 향기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맛이 좀 강하고 여기는 혼자 마셨을 때는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행복하다 이랬었는데 좋은 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부드럽고 그윽한 향기가 더 많은 있는 것 같아서 이 압사향하고 동방홍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차인데 이 두 가지 점수를 내가 훨씬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겠구나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압사향은 무슨 뜻이에요? 왜 압사향이에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압사향이 굉장히 많이 있게 떴는데 스토리텔링인지는 모르겠지만 노 부부가 다른 걸 하다가 차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키우던 오리 있잖아요. 오리가 똥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차나무 잘 자라고 차나무 밑에 이렇게 놔뒀었대요. 오리의 그 똥 성분이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영양소가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너무 향기롭고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차를 따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향이 너무 좋은데 무슨 비법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몰래 갖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서 그거 오리똥을 줘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압사향, 오리똥향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부가 직접적으로 뭐 인터뷰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이 차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꺾어서 가면 꺾어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처에 못 오게 그 냄새를 못 맡게 하려고 오리똥을 거기다 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차나무 밑에 오리똥을 뿌렸다 해가지고 압사향. 작년에 그 10월 달에 하몬에 불교 박람회 하면서 차 박람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압사향이 얼마나 하느냐면은 200만 원 했었어요. 200만 원이요?
몇 그램에 200만 원이? 한번 맛보고 하는데 200만 원. 지금 우리가 시음을 했잖아요. 세 가지 다 하면서 이게 50만 원 훨씬 넘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판매하는 차가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차 이 두 가지만 판매하고 이 앞사양은 내가 돈이 너무 비싸니까 난 이거 싫다 해서 내가 판매를 안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랬었어요. 아마 작년에 유튜브에 쇼츠에 올라갔었나 내가 현장에서 생방했었나 그랬었어요.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그때 이 앞사향이 얼마만큼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봉황단종 차가 있으니까 앞사향을 찾았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다는 것이 예전에 차를 한 번 딱 먹고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아예 그냥 안 마시고 우리 손님한테 드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마셔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대표적인 차가 향기 중에서는 가장 좋은 황지향, 그 다음에 동방호, 압사향 이 정도는 진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마셔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봉황단총이라는 차나무가 있는데 똑같은 차나무인데도 모수에 따라서 향이 다 다른 거예요? 이만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거의 대부분 300~400년 된 차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 다 같은 차나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황치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밀란향이라고 해서 또 있고 자스민 향이라고 있고 또 질환향이라는 게 있고 옥란향이라는 게 있고 막 이래요. 이거는 향기로서 차를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그 지역에 옛날에 스토리가 있었으면 그 이름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향기로서만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동산이라 하는 거는 향기만으로도 있는 게 아니라 차나무의 형태도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거기 현지에 차 따는 사람 아니면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나는 한번 해봤거든요. 차나무 생엽을 따가지고 한참 비벼봐야지만이 세포획이 부셔지면서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 툭 따서 이건 무슨 향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요만큼 이 지역을 다 기억을 해놓을 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따서 무슨 향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입 따는 사람들은 아느냐? 그 사람들은 맨날 가서 따니까 이거는 황치향이다, 이거는 무슨 향이다, 이건 옥란 향이다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